인류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이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효라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서양의 술과 우리나라의 전통주 사이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만들 때는 이 누룩이라는 독창적인 재료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누룩이 만들어낸 전통의 맛, 우리 전통주에 담긴 과학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한산 소곡주의 고장 충남 서천. 누룩 빚는 장인 곁이 소란스럽다. 집집마다 술 빚던 추억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누룩 만들기는 오랜만에 만난 귀한 볼거리다. 옛날 거라 본 게 좋네. 반갑고. 아들과 함께 소곡주의 넥을 잇고 있는 장인 오이열 할머니.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누룩 빚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나 맡기는 법이 없다. 누룩은 술 빚기에 없어서는 안 될 천연 발효제. 통밀을 껍질째 갈아 물러 되직하게 반죽을 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단단히 디뎌 모양을 만든다. 곰팡이와 효모를 키우기 위한 보금자리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술맛이 달라진다. 지금 이제 성형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오늘 술 빚었으면 온도 관리부터 한 열흘 동안 잠을 못 자야 돼요. 뜨거우면 이게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럼 50도가 넘게 되면은 이게 나쁜 곰팡이들 막 피기 시작해요. 빠르면 일주일, 길게는 50일 사이 누룩에는 노란 황곡균이 쏙쏙들이 피어난다. 황곡균으로 잘 띄워진 누룩은 퀴퀴한 냄새 대신 신선한 향이 가득하다. 이제부터 술은 만든다 하지 않고 빚는다 말했다. 집집마다 만드는 방식과 재료가 달라 그 맛 역시 독창적이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술 빚기. 고슬고슬하게 쪄낸 고두밥에 잘 익은 누룩을 섞어준다. 밥이 너무 많으면 발효가 더디고 누룩이 지나치면 술이 쉬어질 수 있다. 전통주는 비단 곡식과 누룩만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엿기름, 들국화, 생강과 같은 부재료들을 넣어 술에 맛과 향을 더했다. 냄새가 맛있어. 넣으면 생각하는 냄새가 맛있어. 누룩과 부재료들을 넣은 술밥에 미리 만들어 놓은 덧술을 부어 잘 섞어주면 비로소 곡식이 술로 변할 준비가 끝난다. 발효의 시간이 된 것이다. 잘 빚은 술, 그 성패는 누룩이 쥐고 있다. 완벽한 재료를 준비해놓고도 잡균에 오염되면 술은 제맛을 잃고 술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밥이 술로 변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 첫 단계는 누룩균의 당화 과정이다. 당화는 곡물의 다당류를 알코올 분해가 가능한 단당류로 쪼개주는 작업. 이후 과정은 또 다른 발효균, 효모의 몫이다. 효모는 누룩균이 만들어 놓은 당을 양분으로 흡수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때 배출된 알코올은 술의 주성분이 되며 이산화탄소는 톡 쏘는 특유의 술맛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백제시대부터 전해져 온 소곡주는 100일 동안 숙성시켜 백일주라고도 한다. 전통주 가운데서는 가장 긴 시간을 발효하는 술. 뚜껑까지 올라온 술집게미를 걷어내자 샘솟듯 발효된 술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 깊은 바구니 모양의 용수를 박아놓으면 탁한 찌꺼기들은 가라앉고 맑은 액체만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약주다. 쌀 100kg에 얻을 수 있는 약주는 약 80리터. 때문에 전통주는 줄어만 가는 쌀 소비량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일곱 집에 한 집은 술을 빚어 마시던 우리나라. 전통주가 급격히 사라진 것은 일제강점기 주세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하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꾸준히 찾아온 우리 술이 있다. 이곳에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달래주는 값싸고 맛 좋은 술집들이 즐비하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막걸리. 농민들의 목을 축이던 농주로 노동자들의 힘술로 사랑을 받아온 막걸리는 그 수가 즐긴 했어도 찾는 사람들은 꾸준하다. 소주보다 달고요. 좀 순한 것 같고 쌀이잖아요. 배도 불러요. 이게 쌀로 만든 술이잖아요. 네, 국수. 네, 대한민국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 정도로 다른 술에 비해 낮고 단맛이 있어 외국인들이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다. 그런데 대중의 술 막걸리가 최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막걸리의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연구해온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최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막걸리 속의 생리활성 물질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 전통 방식으로 만든 쌀 막걸리를 농축한 뒤 유효 물질을 얻기 위해 메탄올과 부탄올, 핵산, 그리고 물 4가지 용액으로 막걸리 농축액을 분리 추출했다. 과연 막걸리는 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2개의 간암세포군에 한쪽에는 막걸리 농축액을, 또 다른 쪽에는 식염수를 투여한 뒤 암세포의 변화를 살펴봤다. 농축액 투여 48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막걸리 농축액을 넣은 간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사멸한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간암, 유방암, 피부암에서도 나타났다. 막걸리가 이처럼 강한 항암 효과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속에는 생효모가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효모가 모든 그 인체 대사 과정을 원활히 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콜레스테롤도 저하하고 그다음 성인병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추정이 되고요. 특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막걸리는 그 자체가 술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은 제한을 해주시되 일단 드시면 하루 한 병 정도 유효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는 그런 막걸리를 흔들어서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농촌진흥청 양조식품연구동.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주를 개발해온 이곳은 최근 더욱 바빠졌다. 전통주의 보존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전통주에 붙는 세금이 50% 감면되기 때문이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전통주의 과학화다. 전통 누룩은 자연에서 발효균을 얻는 방식. 하지만 잡균에 의한 오염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술을 빚을 때마다 균일한 맛을 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때문에 잡균이 섞이지 않은 순수 씨앗균만을 분리 저장하는 것은 전통주 과학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향이 우수한 통밀 누룩뿐만 아니라 깨끗한 맛이 좋은 쌀 누룩까지. 순수 배양된 누룩균은 다시 누룩으로 만들거나 분말로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 전통주 제조의 발전은 쌀 소비량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한편 세계적인 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우리의 명품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데서 술 제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발효는 과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효는 정량적인 것이 돼야만이 균일한 품질이 나오고 또는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하는 우리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전통을 현대 과학과 접목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전통식품은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문화의 한자리를 차지해온 전통주. 이제 사라져가던 우리의 술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